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1부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댓글로 의견하고 질문 그리고 정보 공유를 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댓글을 읽어보는 순서로 1부 진행 바로 해볼게요. 먼저 김비케님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빠르게 떨어져 주는 것이 세령님들 시간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그래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스트라 K님이 일단 그 세력 그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고 이제 내용을 써주셨어요. 그 부분과 이제 같이 맞물려서 보면 세력들도 분명히 자신들이 스케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 뭐 몇 월 달까지는 어떻게 하고 몇 월 달까지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그 스케줄이 있는데 시간이 이제 촉박해지니까 계속 지금 뭐 ETF도 연기하고 또 뭐죠? 벡터에서도 막 뒤로 미루고 하는 것이 결국에 그 촉박한 시간 안에 최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따가 아스트라 K님 의견하고 이제 같이 다시 한번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김환님이 또 이제 의견을 써주셨는데 텔레그램 방마다 지금 숏 포지션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만큼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있어서 바닥에 가까이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돈을 잃고 있는 것은 안 좋지만 어찌 보면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미 많은 돈을 넣어서 시드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꾸준히 조금씩 저점 추매를 하면서 기다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김한님 말씀처럼 저도 이제 텔레그램 방도 들어가 있고 뭐 단톡방도 이제 여러 군데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다 이제 보면 그때 이제 분위기가 다 느껴지고 요즘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뭐 비트맥스에서 숏해서 뭐 돈을 벌었다, 아니면 지금 어디에서 이제 매도를 해서 현재 지금 들어갈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이제 6천 뭐 빠지기 전에, 아니면 이번에 뭐 4천 달러에서 또 매도를 해서 3천 달러에서 지금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난 1900달러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들을 볼 때마다 저도 이제 사람들이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 많이 팽배해져 있는 상태구나, 이런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 장사 때 그때 막 가자 이거 단톡방 보면 볼 때마다 이제 가자 외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대로 지금 이제 부정적인,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극도의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었던 거고, 지금은 굉장히 싼 저평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계속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도요. 예.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아니요. 그 다음에 예. 아스트라 K님이 이제 글을 써주셨어요. 아스트라 K님, 이 글을 이제 보면 어떤 세력들의 스케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락장에 투입한 원화 액수 보는 건 심리적으로 안 좋습니다. 코인 개수 늘어나는 거 보면서 자산들이 토큰화되는 시점을 상상해 봅니다. 작년 시장 최고 수혜자는 우지안이고 지금 하락장의 최대 수혜자가 추후 결과를 보면 우지안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왈라왈라 지역에서 2월 채굴장 오픈되어야 이 하락장이 끝나지 않을까요? 우지안이 입장에서 비트메인이 채굴기를 돌리지 않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을 높일 이유는 없을 테니까요. 그동안 중소규모 채굴장 다 죽여놓고 오픈과 동시에 상승장과 채굴 독점,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이 하락장의 중심은 BK 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목이 계속 간질간질해서요. 죄송합니다. BK 세력들의 각본에 의한 시속게임. 게다가 BK 세력들은 토큰 포스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휘두르며 여론몰이에다가 공포심 유발, 일련의 사건들을 머릿속에 나열해보면 답은 우지안으로 귀결됩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이제 우지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세력이죠. 이미 세력이 됐습니다. 세력이 됐고, 그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지안을 또 내세워서 이렇게 사람들의 멘탈을 이제 흔드는 거죠. 멘탈을 흔들고, 지금 이제 BK랑 BSV
이제 이 하드포크 이후에 계속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진짜 이 하드포크 이슈로 인해서 이 비트 시장이 완전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작년에 비트코인 캐시랑 하드포크가 되면서 저도 이제 그때 비트코인 가격 막 빠질 때 야, 이거 이러다 진짜 영혼으로 가는 거 아니야? 저도 이제 그때는 이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비트코인 물량을 흡수한 다음에는 이제 가격을 그때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죠.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저는 이제 같은 패턴으로 보고 있고, 똑같은 패턴이지만 사람들은 작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이제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자들도 많이 바뀌었고, 또 그걸 이제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 그때랑 똑같은 패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이제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이제 2월 달에 채굴장 오픈하면서 채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소 채굴자들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6,000달러를 유지한다고 하면 그 중소 채굴장 입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만약에 뭐 채굴 원가가 6,500달러다. 그러면 6,000달러에 비트코인을 팔고 500달러 정도만 자신들이 있는 돈으로 메꿔서 시간을 벌면서 버티려고 할 거예요. 근데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만약에 채굴을 하게 되면 3,000달러나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6,000달러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중소 채굴장들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채굴장 그 뉴스 읽어드렸던 것처럼 32,000원 채굴기 한 대를 320만원에 팔던 채굴기를 지금 32,000원에 그 철거비를 빼면 사실 거의 제로에 파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소 채굴장들을 완전 다 갈아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채굴 시장도 독점하면서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그리고 비트코인 이제 개인들이 이제 심약한 개인들이 던진 물량을 세력들이 다시 받아서 이제 저는 끌어올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럼 그 시기에 맞춰서 최대한 이 낮은 가격대에서 몇 달을 유지시켜줘야지 채굴장들이 이제 문 닫는 채굴장들이 많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세력들 입장에선 빨리빨리 이 스케줄을 다 채워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쁘게 지금 급히 이 비트코인 가격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노마크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보시면 개인적으로 저는 언젠가 H채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인데 당분간 하락장이 계속되어도 좋네요. 왜냐하면 싼 값에 계속 코인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제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이 가격에 살 수 있을까요? 혹자는 저를 투기꾼, 도박꾼의 미친놈 취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시장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마냥 절망적이지 않네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 5,000원씩이라도 야금야금 코인을 사보시겠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제 보면 댓글 중에 굉장히 이제 지금 다운돼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상황은 일단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고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우리한테 좋은 상황으로 보려면 나중에 만약에 리플이 우리가 이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 가격이 왔을 때 지금 이 시간을 돌이켜서 보면 어떻겠어요? 5,000원으로 리플을 10개 이상 살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진짜 어떻게 보면 소중한 시간이고 하루라도 빨리 진짜 좀씩이라도 저희가 5,000원씩이라도 리플을 계속 사야 되는 거죠. 제가 리플 예를 들었지만 뭐 리플이든 비트든 이더든 다 마찬가지, 다 싸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확신을 갖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5,000원이든 만원이든 저는 매수를 꾸준히 해 나가시면 지금 이런 기회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다시 오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일 때도 그랬대요. 뭐냐면 그 당시에 닷컴 버블일 때 그 박경철 의사 그분이 이제 친구랑 따라서 같이 강연장에 갔는데 강연하는 사람이 www 이렇게 써놓고 얘기를 막 하길래 친구는 이 사람한테 가야 되겠다 해서 가서 돈을 투자를 하고 그 친구는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친구를 보는 시각은 미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대중들 아니면 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을 이제 보는 시각은 저는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말도 안 되는 무슨 그런 어떤 허황된 꿈을 쫓아서 막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도박하는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게 완전히 대중화가 되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사용하는 것처럼 대중화가 되면 그때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시각도 저는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일단 지금 마법 천사님이 글을 써주셨는데, 그 업비트에서 이제 전송 완료를 했는데 비싸면 입금이 안 됐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물론 이제 이 시장에 오래 참여하신 분들은 실수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제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수하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거래소에서 입금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보낸 거래소에서는 송금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입금 처리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보냈는데 이제 보내지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우입금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암호화폐를 보내실 때 항상 저는 최소 2번 이상 확인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주 보내는 주소여서 등록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앞자리 한 5자리, 뒷자리 한 5자리 이렇게 외우시든 적어놓으시든 해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주소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최소 2번 이상 확인해보시고 보내셔야 되고, 그리고 보내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처음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보내지 마시고 일단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처음에는 뭐 소량으로, 만약에 내가 100개를 보낸다 그러면 뭐 1개 정도만 먼저 보내보시고, 그 1개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보내시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보내셔서 실수를 이제 줄이시는 게 저는 좋겠습니다. 네, 마법 천사님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은 DYD님이 이제 글 써주는데, 대시가 3만 배를 상승했나요? 이런 거 한번 찾아보고 다들 100만 원씩만 들어가는 프로젝트 어떤가요? 정말 어려운 장이네요. 크크 써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대시가 3만 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시는 그 예전에 물론 예전 가격부터 해서 계산을 하면 대시가 뭐 3만 배가 아마 넘을 겁니다. 넘을 건데 원화시장으로 했을 때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2017년 초부터 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잘못 계산해서 제가 이제 잘못된 가격을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랬고, 네오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2017년도 초에 100원에서 이제 25만 원 이상까지 거래소별로 이제 원화 프리미엄이 달랐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25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500배 정도 상승을 했던 코인이에요. 물론 대시도 이제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정정을 해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사뮤엘님이 굉장히 좋은 글을 써주셨어요. 제가 이 글을 그래도 이제 고정 댓글로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 글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도 예. 일단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이었냐면, 미국 원유 생산의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 미국이 최근 보시면 1950년도부터 해서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최고 많은 원유를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원유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이 미국의 의도가 이제 뭐냐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어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에 대해서 이제 사뮤엘님이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읽어볼게요. 제가 좋은 내용에서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제 정세와 상황을 파악하고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 유가, 생산 인구, 식량 에너지의 자급률 등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본이 골프장을 수천 개를 만든 것은 전쟁 시 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이거 몰랐는데 이런 내용 이렇게
알려주셔서 예, 감사드리고, 국가 생존 전략에 있어서 먹는 에너지와 생활 산업을 위한 에너지의 자급자족 능력은 비상 분쟁 발생 시에 승리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저는 에너지 분야에서만 수십 년 종사하였고 일반인들 또는 에너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보다 많은 정보에 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 시점 직전 유가 상승 전 수년간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셰일가스의 경제성 단가가 60에서 70달러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이게 계속 기술이 발전되면서 좀 더 다운되긴 했다고 해요. 뭐 3, 40달러까지 다운됐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우디가 유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증산 정책을 폈으나 셰일가스 업체들을 죽이려고 한 거죠. 치킨 게임을 해서 셰일가스의 경제성 단가가 가스전에 따라서는 지금 10달러 미만까지도 있다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전문가도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우디는 결국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가가 이제 떨어졌던 이유가 결국에 이제 이 유가 패권을 다퉜던 거예요. 미국하고 이제 사우디하고. 그러면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미국 원유 생산에 관한 제목이 있어 다른 경제 방송에서 며칠 전 댓글로 올렸던 내용을 조금 수정하여 전해 올립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간에 생략을 하고, 일단 중요 이제 관점들을 식량 무기, 에너지 무기 이렇게 써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식량 무기. 중국의 대두의 수입 문제는 미국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이 미국의 관세 25%를 물리면, 그러니까 미국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만약 물렸을 경우에 그때 중국에 이제 24% 인상을 시켜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 수출을 하고 신규 시장으로 또 판매를 합니다. 결국에 이제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에서. 중국은 지금 대두의 가격 상승으로 닭과 돼지, 사료의 단백질 공급을 정부에서 지금 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돼지 소비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결국에 이제 대두, 돼지들이 먹는 사료 이런 걸로 인해서 사료값이 올라가면서 결국에 돼지 가격까지 같이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거의 모든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미국을 중국이 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무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인데, 에너지 문제는 미국이 셰일 가스 및 샌드오일, 그리고 새로운 오일의 발견으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에너지 자원을 합한 양보다 많은 양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으며, 예, 대단한 거죠. 미국은 현재 확인된 매장 양만으로도 수백 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개 에너지전에서 발견된 현 기술 기준 가채 매장량이 3조 배럴인데요. 3조 배럴은 지금까지 인류가 100년 동안 사용한 에너지의 양입니다. 에너지 매장량에 대한 최근의 동향에 대하여 에너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아직 모르고 있는 분이 많으십니다.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도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석유 자원의 고갈에 대비하는 거죠. 이제는 에너지 가격 조절 능력이 오펙에서 사라졌습니다. 최근 석유 증산 감산 문제를 사우디가 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유가 정책은 러시아를 굴복시키고 미국 내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유가를 올리게 되면 미국은 에너지 수출로 이익을 올리면서 최대 소비국인 중국에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유가 정책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유가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 저유가 정책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어떻게 보면 그 결국에 금융 세력이 저유가 정책에 이제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미국 셰일가스 업체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사우디에서도 저유가 정책을 했던 거고요. 증산 정책을 펴서.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러시아 길을 들이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오일 생산량이 이제 가장 많은 국가였는데 러시아를 길을 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보시면 러시아 같은 경우 이제 러시아 루블화가 이제 화폐 가치가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금리가 2014년에서 화폐 가치가 이제 떨어지면서 14년, 15년 넘어갈 때 금리를 이렇게 16% 이상 올렸어요. 보시면 16% 이상이라고 하면 거의 우리나라 IMF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몰랐지만 러시아는 2014년도, 15년도를 굉장히 힘들게 보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IMF 수준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보면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같은 경우 이 14년, 15년에 인플레이션이 거의 16% 이상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려왔죠.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은 환율도 어느 정도 물론 그 14년 전보다는 올라가 있는 상태긴 한데, 환율도 환율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환율도 보시면 환율도 아직도 이제 높은 상태입니다. 환율을
예. 보시면 아직도 그 예전보다는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다는 말은 제가 달러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루브라 가치가 이제 오히려 떨어진 거고. 예, 주봉으로 이제 보시면 잠깐만요.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월봉으로 보시면 그 전에 2014년 전에 루브라는 1달러가 30 루블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66 루블입니다. 그 현재도 이제 2배 이상 상승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한때는 이제 85까지 이제 올라갔었어요.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IMF에 맞먹는 이제 그런 위기를 겪었어요. 러시아는. 그러면서 이 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미국이 러시아를 완전 길을 들여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길을 들여놨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미국한테 이제 큰 소리를 못 내는 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왜냐면 여기 지금 이 러시아 이 통화 상태에서 러시아가 이제 미국 말을 안 들으면 사실 여기서 조금만 이제 올려버려서 뭐 80 루블을 넘겨버리면 러시아 지금 아까 이제 보셨던 인플레이션이 아까 보시면 예, 금리 이렇게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률이 지금이야 이제 3.8로 안정돼 있지만 그 전에 14, 15년도에 16까지 갔어요. 이렇게 되면 만약 이 상태로 지속된다라고 하면 정권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들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푸틴 입장에서도 이건 깨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저유가를 몇 년 동안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셰일가스를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이제 맞물려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이제 길을 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러시아는 결국 이제 미국의 유가 정책에 현재 의지할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오펙이 이제 감산을 한다고 했고, 미국은 원유 생산량을 최대로 지금 늘리고 있어요. 그렇게 했고, 만약에 오펙이 감산량을 아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산량을 이제 뭐 130만 배럴 이상으로 이제 감산을 하게 되면 그때는 유가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서 신흥국들은 유가와 그리고 강달러로 인해서 같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이 밑에 이제 내용들은 제가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꼭 한번 여러분들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로시크님이 글을 써주셨는데 의견을 적어주셨어요. 버지나 트론이 포르노허브와 파트너십을 맺고 트론이 비트토렌트를 인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동코인이라고 놀렸지만 인터넷의 발달은 결국 성인물과 게임이 이끌어왔다는 면에서 결국은 좋은 포지션에 올라가는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방송 잘 봤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예, 일단 잠깐만요. 요로시크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트론을 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막 성인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시장 자체도 하나의 이제 시장이고 시장 사이즈가 작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트론이 버지는 제가 사실 이런 관련된 코인이라는 것만 알지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트론 같은 경우는 이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엔터테인먼트 영역에도 이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트론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저도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삐용님이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요. 최근 비트코인에서 이더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방송에서 비트가 충분히 상승한 후에 이더로 옮기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옮기시는 건 단기 매매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더리움 차트를 말씀드릴 때 이더리움이 당분간은 이제 박스에서 움직일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가격이 충분히 상승이 된 후에 지금 이더리움이 이 가격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더리움으로 바꾼 후에 홀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더리움 가격이 다시 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고 한 5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뭐 이더리움은 뭐 아직도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가격보다 올라서 뭐 한 100만 원 정도 있다라고 보면 이제 100만 원 그리고 이제 5천만 원이면 1대 50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이더리움으로 교체한 다음에 이 이더리움이 충분히 상승할 때까지 홀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비트코인도 낮은 상황이고 이더리움도 낮은 상황이면서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이더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더리움 차트 설명드릴 때 제가 그 박스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구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저도 이제 지금 제가 비트를 이더로 교체하는 거는 일정 부분 다시 올라오면 이거는 이더를 다시 매도해서 비트로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을 여러분들 혹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해드렸어요. 예. 그리고 사멜님 아까 이제 얘기와 이어서 미국이 사우디를 향해 증산해라 감산해라는 뉴스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천지개벽이 된 사건입니다. 석유는 우리 이제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는 무조건 중동, 사우디, 이란, 이라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러시아였고 그리고 이제 사우디도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우디도 어떻게 보면 이 힘을 이미 잃었다. 에너지 분야에서 힘을 잃은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된다. 그리고 보시면 잠시만요. 예. 와사비님이 이제 약간 글을 써주셨는데 이제 뇌피셜이라고 하셨어요. 예, 촉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촉이 이제 뇌피셜인 거죠. 이제 읽어볼게요 한번.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 기준 오늘 3,224달러를 찍고 현재 3,453달러입니다. 1년 전 한 달 동안 보여준 상승장에서 2017년 11월 12일 5,320달러에서 상승을 시작해서 2017년 12월 17일 그러니까 한 달하고 이제 5일 정도죠. 한 달 5일 동안 19,798달러 고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네,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제 촉이래요. 그리고 이제 2018년 11월 14일 현재 6,482달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시작된 거죠. 하락이 시작돼서 2018년 12월 19일 이제 한 달 또 5일 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5일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변곡점을 예상해 보신다고 했습니다. 세력의 재미있는 반전이 이제 코앞인 듯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렇게 써주시고 나중에 진짜 많이 올라가면 그때 한번 정모 한번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뭐 전고점 넘어가고 여기 이제 계신 분들 다 큰 수익 보시고 어느 정도 수익도 이제 확정 지시고 하면 그때는 같이 정모를 해서 한번 재밌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정모를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좋은 의견 주셨고 뭐 이렇게 이건 이제 초기긴 하지만 저도 뭐냐면 뭐 기간을 사실 맞춘다는 거는 이거는 신이 아닌 이상 힘든 거고 하지만 이제 계속 아까 이제 여러분들 의견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요즘 오전에 이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오전에 이제 전화 오는 거. 그리고 전화가 온 이후, 그러니까 상승장 때도 전화 오고 나서 한 달 안에 하락장으로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하락장도 마찬가지로 하락장에서 이제 좀 좀 멀리 이제 알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가까운 지인들 중에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걸 보면서 하락장도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도 이제 한두 달 안쪽일 거라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저도 제 개인적인 그냥 촉이에요. 심리적으로 딱 느꼈을 때 단톡방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또 한번 와사비님이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 와사비님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코인가 이제 지금 개발자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오스 덱으로 게임을 개발하시려고 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그냥 이런 투자자 입장보다는 좀 더 이쪽 시장에 대해서 이해도가 이제 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와사비님 의견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코인 간 순위 변동은 있어도 망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중에 없어지는 코인들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상당히 많을 거지만 그 중에 이제 살아남는 코인들은 저는 진짜 가격이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가격까지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시장 자체는 망할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90년도에 이메일과 인터넷 태동기를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제대로 된 웹사이트 별로 없었죠. 현재 제대로 된 탭이 없는 이 시장과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의 진보와 어답션은 2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은행 어카운트를 가진 사람보다 핸드폰 소유자가 더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자국 내에서 결제하는 시장이 되었고, 핸드폰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제는 결제하는 시장을 코인 시장이 열어줄 것입니다.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보시면 제가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거래소에 싱가포르 거래소에 있는 거래소에 제가 제 계정을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 거래소가 은행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은행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은행 계좌를 만들고 제가 직접 은행 계좌를 만드는 거죠. 만들고 거기서 돈을 보내고 돈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예전에 중국 윤비거래소 썼었는데 그 중국 윤비거래소에서 매도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위안화로 매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돈을 위안화로 환전을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위안화 가치가 올라갈 걸 예상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해서 외환은행 갈 필요 없이 국민은행 갈 필요 없이 환전 수수료 거의 안 내고 매매해서 환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왔고 이제 이거를 얼마나 더 편리하게 하느냐. 지금 저희가 이제 주소를 어렵게 보내지만 제가 비트벨이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냥 전화번호만 이 사람 전화번호만 딱 찍고 금액 얼마 몇 비트 몇 이더 몇 리플 찍고 전송하면 끝. 지문으로 인식하고 뭐 승인 완료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간편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인터넷 초창기로 저 중학교 때 처음에 이제 컴퓨터 학원에서 막 컴퓨터 배울 때 보면 막 도스 프로그램에서 막 카피할 때 그런 컴퓨터 용어들 외워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그렇게 하나요? 안 하잖아요. 지금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각적으로 딱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대충 한두 번 만져보면 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암호화폐를 전송할 때 뭔가 좀 불편해 보이고 이 주소가 뭐지?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지금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시장처럼 저는 변화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의견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2100만 개 비트코인 전 세계 통화의 위기가 올 때 75억 인구 중 1인당 몇 개가 돌아갈까요? 앞으로 세상은 비트코인 1개 또는 메이저 코인 몇 개 다수 가진 부자와 없는 자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이거 딱 글 보고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제가 국악본인데 90년대 초에 이제 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그때 막 천리엔으로 이제 채팅했던 그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막 스타크래프트 제가 학교 다니는 중간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게임 나왔던 것 같아요. 게임 했던 거 PC방에서. 그리고 다음이 이제 메일을 공짜로 한다는데 저는 그때 이제 다음은 얘네들 왜 메일을 왜 공짜로 이걸 보내게 해주지? 그때는 이제 개념이 없었으니까 얘네들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중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쟤들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비트코인으로 전송하고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 시장이 그만큼 저변이 확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무지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신흥국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을 시키는 목적이 도미노처럼 다른 선진국까지도 개방시키려는 목적인가요? 예. 이렇게 써주셨는데 결국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제 영상에서 제가 미국 원유 생산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우리가 의도를 알아야 된다. 그게 결국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하고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제가 보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그 금융세력, 그 일루미너티라고도 하죠. FRB. FRB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세력들. 그들이 원하는 게 결국 뭐냐는 거죠. 그들은 결국 이제 금리를 인상해서 지금 전 세계, 지금 현재는 일단 중국이 제가 봤을 땐 타겟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의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뺏어오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뺏어오는 게 목적이고 결국에 그 30년 전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나왔던 그 피닉스에 있는 그 모든 화폐들을 밟고 있는 그 피닉스가 이제 상징하는 것처럼 2018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결국에 이 전 세계 통화를 단일 화폐로 만들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목표다. 그럼 단일 화폐로 만든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국가주의, 각각 국가가 이제 개별적으로 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이제 개입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마음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내정 간섭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금융 세력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겠냐는 거예요. 물론 자기네 말을 잘 듣는 일본이라든가, 일본은 미국 옆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 몇 개 국가들, 영국이라든가 뭐 몇 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은 내버려 둡니다. 어차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이 결국에 기침 한번 하고 이렇게 해라 하면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미국이 지금 타겟을 하고 있는 나라 신흥국들은 뭐냐? 미국의 반미 그리고 중국에 붙어 있는 친중 국가들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뭘로 몰아붙인다? 금리로, 금리 인상으로 해서 강달러로 인해서 몰아붙이면서 그들이 혹시 모를 태클을 걸, 에너지 분야에서 태클을 걸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분야에서 미리 지금 원유 생산량을 최대로 올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원유를 소비해서 쓰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지금 오펙에는 감산을 요구해놓고 자신들은 최대로 생산을 해놓고 만약에 원유값을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강달러와 그리고 원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중고를 이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올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오고 결국에 그 빠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중국은 자체적으로 아무리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을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게끔 될 겁니다. 야, 그럼 얘네들이 결국에 암호화폐로 간다는 보장이 있냐? 뭐 보장 없다고 얘기하면 할 말 없겠지만 지금 베네수엘라하고 아르헨티나 한번 보시면 실제 그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가 이 비트코인하고 대시라든가 이런 코인들을 사용하는 비즈니스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란하고 터키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거래소가 활성화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뭐 2만 달러 넘어갔다고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여기 이제 다른 국가들은 10,000달러도 안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수요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신 나라의 자국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것 같은 기미가 보이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정부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그 국가의 국민들은 그런 수요가 생겨서 그런 수요가 결국에 이런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다른 선진국까지 다 개방시킨다는 건 아니고 일단 말 안 듣는 국가들은 압력을 넣어서 자신들이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국가들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그 정권에 반대를 하면서 정권 말 안 듣고 오히려 이제 미국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그러니까 금융 세력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저는 이제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어차피 말 잘 듣는 국가들은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그런 국가들은 마무리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YD님이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길 주식, 부동산이 빠지면 빠진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이 시대에는 금은 왜 비트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바람이겠죠. 그래서 언제쯤일까 하고 한번 알아보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더군요. 미국 금리가 보통 5, 6%일 때 부동산 폭락, 주식 폭락이 왔고, 미국 금리가 이제 상승을 시작했으니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이 고평가 영역에 있지만 오버슈팅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국내 주식시장은 아직 상부 영역에 여유가 있다고 하셨으니 가늠하기 쉽지가 않더군요. 거기에 2년물, 10년물 금리 역전을 한번 보니 역전이 될 때마다 경기 침체가 찾아왔긴 한데 그 기간이 역전되고 3개월부터 뭐 1.6년까지 다양하더군요. 보통 자금의 흐름이란 게 소리 소문 없이 시작해서 눈에 띄기까지 기간이라는 것이 발생할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이,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이제 이 돈의 흐름이 이쪽 시장으로 이제 제가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물론 기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뭐 진짜 1년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마라톤이 될 수도 있다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마라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라톤이 될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하고 저는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타이밍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당장 일주일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미국 다우 지수가 꽤 많이 빠졌는데 이 상태에서 빠지기 시작해서 그냥 주장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시장을 급변도로 이제 급변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을 지금 절벽 끝이 뭐 100m 앞에 절벽 끝이 보이고 있는데 내가 50m쯤 아니면 70m, 80m까지 가고 그 다음에 난 뛰어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거는 타임을 맞추기 어렵다. 미리 차라리 뛰어내려서 안전한 위치로 우리가 와 있는 게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평가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당장 매도를 다 해서 이거를 현금화해서 암호화폐로 다 옮겨 넣어라 이건 아니에요. 저도 일정 부분 주식 비중도 있어요. 아직도 있고, 그러니까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배분을 하는 거죠. 배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제 의견 참고하시고 또 다른 분들 의견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자산을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꾸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식시장은 올라올 때마다 어느 정도 매도를 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지금 옮겨 놓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일정 부분 현금도 마련해서 마라톤, 그 체력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더 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여러분들 자산을 좀 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DYD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1년 6개월, 2개월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뛸 수 있는 체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2월 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한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의견 정보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들도 그냥 이렇게 같이 이 댓글로 써주시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